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자 쓰고풀이하기 형성자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회의자 해봤죠? 그래서 회의자 조로부터 효도 효까지 한자 3번씩 썼고 활용 어휘까지 2개 이상 찾아봤었어요. 오늘은 이제 형성자를 해볼 건데요. 형성자는 뜻과 음이 합쳐진 한자의 짜임이었죠. 그래서 뭐 묻다 문부터 해서 뒷면에 쓰른 쌀 전까지 우리 원리는 이미 다 배웠고 이제 배운 한자를 가지고 활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묻다 문부터 해야 되는데요. 일단 쓰는 순서는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겠지만 묻다 문 같은 경우는 바깥에 먼저 쓰고요. 바깥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걸 써준다. 그래서 묻다 문. 저번 시간에 보니까 여기 줄은 안 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써서 총 한자는 3번씩 쓰는 거예요. 한자 뜨듬 3번씩 그리고 활용어휘는 2개 이상이었죠. 그래서 묻다 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러분 네이버 한자 사전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데요. 선생님 그려서 찾아볼게요. 이렇게 묻다 문을 쓰면 이렇게 잘못 그리면 얘가 인식을 못하죠. 그럴 때는 다시 예쁘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인식을 할 거예요. 여기 있네요. 찾으면 검색. 물을 문이라고 나오죠.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는 묻다 문 이렇게 안 하고 항상 물을 문, 뭐 들을 문 이런 식으로 을 이런 식으로 뜻이 써 있더라고요.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물을 문 단어를 보면요. 문제, 의문, 방문, 자문, 질문, 학문, 문제점, 고문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거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문제라든지 문제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의문이라든지 또는 방문,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거죠. 뭐 질문, 학문은 배우고 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은 지금 5개나 찾았는데 여러분은 한 2개 이상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뒷면에 쓰른 쌀 전까지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획수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여러분은 요거 단어 찾는 거 2개 이상 단어 찾는 것만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듣다 문 봅시다. 듣다 문은 얘도 똑같이 바깥에부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귀자를 써주죠. 그래서 듣다 문 쓰면 되고 듣다 문 같은 경우는 단어 뭐 있냐면 선생님은 그냥 한자 사전 찾는 거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이 아는 단어로 한번 써볼게요.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요새는 좀 잘 안 보긴 하는데 종이에 새로운 소식이 적혀 있죠.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 뭐라 그래요? 신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 신자에 들을 문자예요. 그래서 새롭게 들려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떠도는 말들 있잖아요. 내 귀에 들려오는 떠도는 말들. 그런 걸 또 소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진상을 규명을 해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청문회라고 하거든요. 들어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청자도 들을 청이고 문자도 들을 문자예요. 그래서 들어보는 자리, 그거를 청문회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듣다 문까지 앞장은 됐고요. 그럼 이제 뒷장 넘어가서 꽃타부터 봅시다. 자, 꽃타는 어디부터 써야 될까요? 위에 풀초머리부터 써야 되죠. 1, 2, 3, 4, 5, 6, 7, 8획으로 쓰면 되고요. 꽃화. 화 들어간 단어 뭐 많죠. 꽃 이름에 화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뭐 국화, 무궁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화초. 꽃이랑 풀을 합쳐서 화초라고도 하고요. 꽃을 심어놓은 분, 화분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다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참다이는 칼날인이랑 마음심이 합쳐진 거죠. 1, 2, 3, 4, 5, 6, 7획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참는 거잖아요. 우리 참는 걸 한자어로 인내라고도 하고요. 또는 얘가 참다라는 뜻도 있고 잔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잔인이란 말 자체도 한자어예요. 그래서 잔인도 되고요. 되게 고통스럽게 참는 거를 인고한다라고도 하거든요. 인청고 말고 인고한다, 참고 인내한다 뭐 이런 거를 인고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성질성. 성질성은 왼쪽에 있는 게 작을 소가 아니라 마음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1, 2, 3으로 써요. 땡땡 쭉이에요. 그 다음에 날세자 1, 2, 3, 4, 5 획으로 쓰면 돼요. 성질성, 당연히 성질이란 말도 한자어니까 되겠죠? 또는 뭐 성격이라든지, 이거 마음심이니까 그런 내적인 걸 의미를 해요. 또는 뭐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참을성, 가능성,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성, 이런 거 할 때 다 성질성자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을촌자 봅시다. 마을촌은 나무목부터 1, 2, 3, 4, 5, 6, 7 마을촌. 얘는 마을이라는 의미 들어간 한자 다 되죠. 고기 잡는 마을 뭐라 그래요? 어촌이라고 하고요. 또는 농업을 하는 마을은 농촌. 또는 마을을 한자어로 뭐라 그러냐면 촌락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 사회 시간에 많이 들어보게 될 용어니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촌락은 마을이라는 한자어다. 그 다음에 별성자 보면요. 별성자 위에 해일부터 써야 되죠. 1, 2, 3, 4, 5, 6, 7, 8, 9획이에요. 별성, 하늘에 뜬 별이죠. 그래서 별 중에 무슨 성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별을 행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인공으로 띄워놓은 그 우리 주변을 돌게 만드는 그 별 있죠. 그래서 인공 위성이라고 하죠. 이것도 다 별이죠. 그 다음에 빛나는 별, 항상 빛나는 별을 뭐라 그러냐면 항성이라고 하거든요. 태양에 해당하죠. 이거는 과학 용어라서 과학 시간에 앞으로 다 배우게 될 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자어들 다 교과서에서 쓰일만한 거 선생님이 가져왔으니까 처음 본다,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아 요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두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리상. 서리가 뭐라 그랬어요? 가을이 됐을 때 좀 일교차가 커지죠.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나왔을 때 나뭇잎에 약간 하얗게 눈처럼 앉아있는 거를 서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슬이 얼어붙은 걸 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리상자는 비유머리가 들어가죠. 비유머리 들어가면 날씨랑 관련된 뜻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유머리 써주고 서로상자 써주면 서리상이 되죠. 그래서 서리상 들어간 단어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눈 왔는데 거기다가 서리까지 더해졌다, 추워 죽겠는데 더 추워졌다, 이런 의미의 사자성어를 뭐라고 하냐면요, 설상가상이라고 해요. 눈설, 그러니까 눈에다가 서리까지 더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 위에 서리까지 더할 가자의 서리상이거든요. 눈 위에 서리까지 더해졌다라는 말이 설상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24절기 명칭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앞으로 배우게 될 거지만 서리가 내리는 그 24절기 명칭을 상강이라고 하거든요. 서리상자에 내릴 강자. 그리고 24절기 명칭 중에 상로라는 명칭도 있어요. 서리상이 이슬로자예요. 이거 다 가을과 관련된 24절기예요. 이건 앞으로 보게 될 거니까 그냥 익숙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자가 서리상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주, 나무 기둥이죠. 그래서 나무목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9획으로 쓰고요. 기둥주는 뭐냐면요, 사실 많이 떠오르지 않을 텐데 전봇대는 전선을 이렇게 지지해 놓은 기둥이죠. 그런 전봇대를 한자어로 전신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선을 메어놓은 기둥이 되는 거죠. 또는 뭐 집을 지을 때 주초를 세운다라고 하거든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잘 다듬어 놔야 되죠. 그러니까 바닥이랑 기둥을 잘 세워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자가 기둥 주자고 초는 그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지대의 가장 기본적인 거 주초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둥 주자는 사실 들어간 단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정정자, 요거 마음정, 뜻정이라 그랬죠. 뜻, 마음, 뜻.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마음심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풀을 청이죠. 그래서 정 들어가는 건 너무 많잖아요. 뭐 사람의 정서라든지 또는 뭐 따뜻한 정, 온정이라든지 또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게 정보를 의미하기도 해요. 정보할 때도 이 정자가 마음정, 뜻정자예요. 그럴 땐 뜻으로 쓰여겠죠. 뜻.
그 다음에 개다청. 요 개다는 이불 개는 게 아니라 날씨가 맑게 개었다 라고 할 때 그 개다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해일자였어요. 해가 떠서 맑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획으로 적고요. 그래서 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맑다, 맑고 개었다 라고 할 때는요. 맑을 청에 갤청자를 쓰는 거예요. 청청. 근데 이런 단어보다도 갠 하늘. 그러니까 맑게 갠 하늘을 뭐라고 하냐면요. 청천. 하늘 전자 써서. 그리고 날씨가 맑다. 쾌청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맑은 거에 아주 맑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24절기 명칭 중에 하나인데요. 청명. 이것도 가을절기거든요. 가을 되면 하늘이 높고 푸르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개었고 밝다 할 때 청명이라는 명칭도 있어요. 자, 다음 오른쪽 위로 가봅시다. 한자가 좀 많죠. 자, 큰바다 양. 큰바다 양 왼쪽에 있는 건 물수라 그랬죠. 그래서 3획으로 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양양자죠. 그래서 얘는 바다는 바다인데 조금 규모가 큰 바다예요. 그래서 요거랑 좀 다른 개념이죠. 요거는 그냥 바다 해자예요. 그래서 우리 육지 주변에 있는 바다에는 다 해자를 붙이죠. 동해, 서해, 남해, 황해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더 큰 개념은 이 양자예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다 큰 규모죠. 그래서 약간 바다는 바다인데 규모의 차이가 있다. 바다 해자랑. 그래서 큰 바다 양은 뭐가 있을까요? 바다랑, 그러니까 이 해자랑 양자랑 합쳐서 해양이라고 하죠. 온 바다를 합쳐서 해양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바다 건너서 온 다른 나라 것들을 다 이 양자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 서양이란 말도 하죠. 서양, 동양. 동쪽 바다, 서쪽 바다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 온 물건들을 다 양자 붙잖아요. 서양술, 양주. 서양에서 온 버선, 양말. 우리는 버선이라고 하죠. 이 말자가 버선 말자예요. 근데 서양에서 온 버선, 이게 양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시성. 이 성시성은 아까 봤던 이 성질성이랑 구분해서 외워야 되죠. 얘 성질성은 성격 같은 거라서 신방벽, 마음심이 붙은 거고요. 성시성, 엄마가 나왔죠? 그래서 엄마 여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그래서 뭐 성씨 할 때 그 성자가 이 성이죠, 다. 그래서 뭐 성명이라고 하면 이름과 성과 이름이 되는 거고요. 성씨라는 말도 한자어예요. 김씨, 박씨 할 때. 또는 백성 할 때도 이 성자가 성씨, 성자예요. 자, 그 다음에 고기 잡으러. 오른쪽에 있는 건 물고기어죠. 물고기 어에 물수가 추가되면 물속에서 고기 잡는다라고 해서 고기 잡으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을 들어가는 거. 고기 잡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부라고 하죠. 이럴 때는 물고기어가 아니라 고기 잡을 그리고 고기 잡이 배는 어선, 배선자 써서. 그리고 고기 잡는 마을, 어촌. 이런 식으로 다 고기 잡을 어자. 물고기 어랑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강자. 강강자도 물수가 붙었죠. 강은 물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장인공이었죠. 그래서 강자는 강과 산을 합쳐서 우리 강산이라고도 하잖아요. 금수강산 할 때. 그리고 서울에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한강이 흐르잖아요. 이 한강에서 위에 쪽을 강북, 한강의 아래쪽을 강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북쪽이냐 남쪽이냐 나눈 그 명칭이 강남, 강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 주변은 또 뭐라고 하냐? 강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명 명칭이 되게 단순하게 붙은 거예요. 강의 북쪽이니까 강북, 남쪽이니까 강남, 주변이니까 강변, 뭐 이런 식으로 붙은 거죠. 그 다음에 구름은 위에 비유죠. 비유 들어가면 날씨랑 관련되죠. 그래서 구름이라는 뜻이 나온 거고요. 구름은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냐면 바람과 구름 이런 거 풍운이라고도 하거든요. 풍운아라고 하잖아요. 떠도는 사람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도는 사람을 풍운아라고 해요. 아이아자 붙여서. 그리고 뭐 구름 명칭 중에 무슨 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뭐 그 손오공에서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거 뭐 근두운이라고도 한다면서요. 그런 것들 무슨 운, 구름의 명칭. 그리고 요거는 소설의 제목인데요. 구운몽이라고 혹시 들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팔선녀가 나오고 또 주인공 한 명이 나오고 꿈과 관련된 또 얘기거든요. 또 꿈몽자예요. 그래서 9가지 구름이란 뜻인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잘 알아두면 여러분 나중에 국어 시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소설 작품이라서 이름 좀 기억해 둡시다. 구몽. 그래서 그때 운자가 구름운이다. 그 다음에 살다주. 살다주는 사람인이죠. 사람인에다가 주인 주자 붙었죠. 그래서 살다주. 뭐냐면 우리 살고 있는 집 이런 거 주택이라고 하죠. 집택자 써서. 그리고 살고 있는 백성들, 주민, 사람들, 주민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뭐 예를 들면 인천시 미추홀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주소라고 하죠. 이런 것도 다 살다 주자를 쓰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맑을청. 맑은 청도 물수가 붙었죠. 물이 맑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푸를청이 붙었죠. 물이 푸른색이면 맑은 거잖아요. 그래서 청.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례하고 나면 교실을 청소하죠. 맑고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내가 여태까지의 잘못됐던 삶을 다 깨끗하게 치워버린다. 청산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만든다. 청결. 이런 것도 다 맑을 청자를 쓰는 거예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청할청. 얘는 말로 청하는 거니까 말스머니 붙었고요. 오른쪽에 푸를청. 요청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당연히 요청. 또 한자니까 되겠고. 또는 신청. 또는 초청한다. 누구를 불러오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청한다. 간청한다. 뭐 이런 것들 다 청할 청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쓰른 쌀정. 쓰른 쌀은 도정한 쌀이라고 했었죠. 그 껍질을 벗겨낸 깨끗한 쌀. 쌀 밑자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풀을 청자를 쓰면 돼요. 그래서 쓰른 쌀 정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정한 거잖아요. 뭔가 갈고 다듬고 이렇게 약간 신성하게 잘 정돈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정성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정신, 뭐 또는 정밀.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쌀을 깨끗하게 가다듬는 거, 도정한다. 그래서 약간 이 도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좀 파생이 된 거죠. 정성을 들이고 조금 더 정밀하고 고결하게 만드는 그 과정. 그래서 정성, 정신, 정밀. 이때도 정자가 이 쓰른 쌀. 쌀과 관련 없지만 이렇게 쓸어낸다, 가다듬는다 라는 의미 때문에 정성, 정신, 정밀 이런 의미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형성자까지 다 봤고요. 그러면 회의 형성자 지금 쓰고 풀이하기까지는 다 한 거예요. 자, 모두 수고했어요.